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트TV 대표 홍규란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단말기가 있는데요. 바로 KTC SC500이고요. 그 코스스 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단말기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와이파이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보통은 이 단말기는요, 그 인터넷 랜선으로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해서 이런 랜선으로요, 여기에다 연결을 하죠.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랜선을 꽂을 수가 있죠. 여기에 까만색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하고 인터넷 공유기나 모뎀이 모뎀에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인터넷 모뎀과 공유기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폴대 작업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움이 많죠. 그리고 매장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매장이 깨끗하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모뎀과 공유기가 멀리 있어서 이런 유선카드 단말기하고 랜선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매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이 KTC SC500 모델로 설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껐다 켜볼까요? 여기 이제 껐다 켜는 게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껐다 켜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와이파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 위가, 보통 이제 카드 단말기는 테이블 위에 놓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되면 랜선을 굳이 뭐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테이블이요. 와이파이 뭐 할당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와이파이가 떴죠. 정말 편리합니다. 한번 이제 결제하는 방법이나 방법과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측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삼성페이가 여기다 대면 삼성페이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는 이쪽에, 여기를 누르면 용지가 이제 용지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동으로 확 열리죠. 여기 문이. 그래, 용지 교체는 굉장히 쉽죠. 용지는 그냥요, 용지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넣은 다음에, 그래서 삑삑 소리 나죠. 이거를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빼고 이거를 닫아주면 돼요. 닫을 때는 이 가운데를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또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용지를 보면 이쪽은 글씨가 쓰여 있고요. 이쪽은 백지죠. 이렇게 딱 세웠을 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용지 교체는 제대로 된 겁니다. 뜯을 때는 뭐 이렇게 뜯으면 금방 뜯어지죠. 자,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단말기의 또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지금 2023년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 55분이고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직전거래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직전거래 표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손님이 결제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알죠. 직전거래가 표시가 되니까요. 여기는 상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A센터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7900-9412 제 전화번호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고요. 그죠? 현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소비자 소득공제가 나오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나옵니다. 이 현금 영수증을 어떤 경우에 해주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금 영수증은 이제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해주는 경우에요. 이제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주출증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2번을 눌러볼게요. 2번. 금액을 먼저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는 카드사, 뭐죠?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이제 사업자 주출증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인패드인데요. 이게 멀티패드입니다. 멀티패드에서 고객이 직접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410-25-41-208 눌러서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이제 그 사업자 주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죠. 현금 버튼을 누르시면 1번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입니다. 1번 눌러볼게요. 금액은 2,300원 해볼게요. 이 단말기가 좋은 점이 여기 화면에 이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객들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객님에게 여쭤봐서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여기도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여기도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은 얘를 누르겠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여기 파란색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취소, 현금 영수증, 직전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거니까 2번에서 하면 되겠죠. 2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소비자였죠. 1번. 그럼 1번 거래 취소 맞죠?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원거리 일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면 발행 날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4월 24일입니다. 22시 26분 28초. 그죠? 23년 4월 24일 맞죠? 만약에 어제 발행한 거면 여기 지움이라고 있죠. 여기 지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면 23일이죠. 0423 이렇게. 오늘이니까 24일이죠. 그게 바로 원거리 일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원거리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거든요.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303-79771 이게 승인번호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1303-79771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300원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 한번 해볼까요? 카드 결제는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그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스칩이 있죠. 아이스칩 방향을 위로 합니다. 이렇게 위로 가게 하고 안에까지 꾹 눌러주세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띡 소리가 나면서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뭐 1,300원 해볼까요? 1,300원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예를 누르면 고객용이 나오겠죠. 아니오면 고객용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1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고객용이 나왔습니다. 1,300원 나왔고요. 제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먼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은 다음에 7만원 해볼까요? 6만원 해볼까요? 6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0 3개짜리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운 버튼은요, 지울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울 때 이 지운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6을 누른 다음에 0 3개, 그 다음에 하나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워볼게요. 여기 2개짜리 있죠. 2개짜리를 2번 누르면 되겠죠. 6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면 6만원이 되죠. 자, 6만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자를 누르면 안 되고요. 그냥 이 0개월이라는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게 일시불이에요. 3개월은 3 누른 다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일시불은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65,000원 해볼까요? 65,000원. 이렇게. 65,000원 됐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개월수란 말이 나오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 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아, 몇 개월 내드릴까요, 고객님? 일시불이요? 일시불이면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이 0개월이라는 표시, 이 상태에서 입력하면 되겠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서명, 사인패드 입력 대기 중 이렇게 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서명하세요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2장의 용지가 나오는데요. 이 용지나 이 용지나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인이 표시가 되어 있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인이 표시가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카드와 영수증을 함께 주면 되겠죠. 자, 지금 2장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신용카드 2장의 신용카드 결제를 해봤으니까 한번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자, 영수증을 한번 그 전에 영수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 매출이고요. 신용카드 매출, 신용 매출이라는 뜻은 신용카드 결제한 그 매출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크게 하나, 둘,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업체의 상호, 수라는 업체고요. 유진, 대표자는 유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번호에 뭐 전화번호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매장의 주소. 그 다음에 결제한 카드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오겠죠. 롯데카드고 카드 번호는 이렇게 중간에 땡땡땡땡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개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XX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거래일 시는 2023년 4월 24일이고요. 저녁 10시 32분입니다. 롯데카드고요.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이 승인 번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죠.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입니다. 이 승인 번호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승인 번호는 8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죠.
이거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장의 카드를 한번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둘 중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건 65,000원짜리죠. 그리고 1,300원짜리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입니다. 자, 한번 취소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취소 누르면 뭐 위젯페이, 뭐 제로페이,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 제로페이 취소 뭐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용카드를 취소한 걸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 3번 직전 취소 두 군데서 합니다. 아시겠죠? 직전 취소와 신용 취소.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어디서 한다고요? 1번 신용 취소와 3번 직전 취소입니다. 이 직전 취소는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합니다.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직전 취소 눌러볼까요? 이 65,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1,300원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는 65,000원짜리죠. 이 65,000원짜리 카드는 직전 취소해서 취소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결제했죠. 1,300원짜리는 그러면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3번 눌러볼게요. 취소, 3번 직전 취소. 65,000원짜리 맞죠? 롯데카드고 이건 승인 번호입니다. 그리고 롯데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이건 금액이죠.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됩니다. 자, 한 장은 고객용이고 한 장은 가맹점용이겠죠.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300원짜리 한번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에 3번 직전 취소했죠. 3번 누르면 이제 직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취소 거래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3번 직전 취소. 취소 거래 뭐라고 해 나왔나요? 금방 지나가네요. 취소 가능 거래가 없습니다. 뜨죠. 다시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3번. 그죠? 했기 때문에 65,000원짜리 바로 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직전 취소는 없겠죠. 취소. 자, 이거는 그 전에 결제한 취소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원거래 일자. 그죠? 아까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원거래 일자는 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3년 4월 24일 날 했습니다. 맞죠? 어제 결제했으면 23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지움 버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승인번호. 여기 승인번호 나오죠. 여기 6044-363입니다. 6044-363이 이렇게 승인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요. 총 금액은 1,300원이죠.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자, 카드를 이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 고객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원거리 없음. 다시 뭐 잘못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그쵸? 1번 신용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신용 취소. 1번. 그 다음에 날짜는 24일 날 맞죠? 승인번호 6044-3632. 그죠? 입력. 승인번호는, 총 금액은 1,300원이네요.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때 카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딱 넣어주면 취소가 되겠죠. 자, 고객 전피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지 않을게요. 고객 거는요. 그럼 2번 누릅니다. 고객용 거는 안 나오더라도 가맹점용 거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요, 의무적으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1,300원 마이너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카드 결제도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 중에서 3번 직전 취소하고 신용 취소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페이는요, 여기에다가 이쪽 있죠?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페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삼성페이가 이제 결제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쪽에 측면에 한번 대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럼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대볼까요? 자,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갖다 대도 됩니다. 그죠? 다시. 자, 됐죠? 다시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4,500원. 자, 고객점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고객용 거 출력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가맹점용 거 한 장은 나옵니다. 자, 한 장 나왔죠. 예. 그러니까 고객용 점표는요,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고객이 원하면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고객이 원치 않으면 출력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용은 반드시 출력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맹점 측에서는 이 영수증을,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4,5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취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4,500원. 취소는 당연히 여기 취소 버튼을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취소 버튼 있죠, 여기. 그러면 이 4,500원은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직전 취소 3번입니다. 자, 삼성카드 맞죠? 이 번호가 제가 카드 번호고요. 그 다음에 4,500원.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1번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고객점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마이너스 4,500원 됐죠. 자, 삼성페이를 어떻게 결제했나요? 여기에다가 대서 결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멀티패드입니다. 멀티패드는 여기 보시면 QR 스캔이죠.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인 그 결제 프로그램이 뭔가요? 애플페이죠. 애플페이도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멀티패드를 그 기존에 있는 그 사인패드죠. 사인패드를 빼고 이 멀티패드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자, 삼성페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서 결제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럴 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 누른 다음에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1번 신용 승인 있죠. 신용 승인을 눌러주세요. 1번 눌러주세요. 1번.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고객이 여기다가 카드를 대면 카드를, 여기 보시면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뜨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죠? 삼성페이 결제가 됩니다. 또는 뭐 여기에다가 직접 고객이 카드를 꽂아도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삼성페이를 여기다 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대볼게요.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자, 결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먼저 눌러준 다음에 입력하시고,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고객이, 이게 삼성페이죠? 여기다 댑니다. 볼게요. 자, 됩니다. 결제가 되죠. 고객 점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해볼게요. 그럼 두 장이 출력이 되겠죠. 한 장은 고객용, 한 장은 가맹점용,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항상 직전 취소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자, 이거는 승인 번호고 카드고요.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객 전피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지 않을게요. 취소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이 멀티패드가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죠.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고요. 고객이 직접, 물론 삼성페이를 여기에다가 댈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겠죠. 꽂아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신용 버튼,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이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받을 금액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에서 여기에다가 고객이 삼성페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거나 아니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결제가 됩니다. 됐죠? 고객 전피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해가시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3번 직전 취소고요. 1번 진행. 고객 용건은 출력하지 않을게요. 2번. 이렇게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서 삼성페이를 결제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의 카드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결제를 할 때 가맹점 대표님은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멀티패드 대기 중. 이게 멀티패드잖아요. 멀티패드 대기 중. 이 상태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다 대서 삼성페이를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를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멀티패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편리한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멀티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다음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게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게 버튼을 통해서 이 KTC SC500 모델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고 신용카드를 발행을 했는지 이 집게 버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 이 기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비대면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신용 승인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멀티패드 대기 중. 이 상태에서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카드를 여기다가 카드를 삽입하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결제가 되겠지만 이제 비대면 결제 시에는 여기다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 번호를 예를 들면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유효기간 눌러주면 되겠죠. 25년 07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고객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됩니다. 신용 버튼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고요. 금액을 23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력한 다음에 유효기간 눌러준 다음에 개월수는 일시불이면 입력, 서명하면 끝나죠. 서명하면 이제 결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C SC500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KTC SC500 모델은
이 멀티패드 KDP SC303F라는 이 멀티패드와 사용하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KTC SC500 모델로 선택을 하셔서 편리한 결제를 할 수 있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단말기 포스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